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다니는 김부장에게 저자 송희구입니다. 오늘은 대기업을 다니지 않아도 서울 자가를 꿈꾸는 모든 분들을 위해 2026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영역입니다. 변수도 많고 정책, 금리, 국제 정세, 수급 같은 수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흐름과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바탕으로 2026년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조심스럽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D님은 어떤 주거 형태로 살고 계세요? 저는 청년주택. 청년주택? 또 저는 월세 살고 계시고 혹시 사회 초년생이세요? 네. PD님들은 어느 게 좀 궁금하세요?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풀릴지 강화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최근에 상승이 정말 너무 많이 했거든요. 단기 급등에는 항상 조정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늘 그래왔어요. 최근 몇 년간 수도권하고 주요 지방 핵심지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막 급등장이 온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이미 고점 대비 상당 부분 훌쩍 넘어선 곳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2026년 매매 시장은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세 정도로 전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측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 그거를 잘하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동산 시장은 예측이 어렵지만 투자자로서 내 집 마련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사실은 명확합니다. 저 역시 지난 투자 경험을 풀어보면 전망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찾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무엇인가? 상승장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락장에는 어떤 대비를 할 것인가? 또 지금 기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얼마인가? 그리고 또 지금으로 살 수 있는 지역 중에 가장 급지와 상품성이 높은 아파트는 어디인가? 내가 가진 자본과 외부 환경을 이렇게 조합했을 때 선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뭐 출퇴근인지, 뭐 집주 근접 아니면 뭐 부모님과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질문들에 꾸준히 답을 찾는 것이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본질적인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트렌드는 전세 선호의 약화와 그리고 월세 시장의 확대입니다. 2026년을 바라볼 때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전세 시장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주거 시장에는 전세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최근 그 몇 년간 구조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어요. 전세 선호도가 약해지고 월세 시장이 꾸준히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거의 한 40%가 전세 그리고 60%가 월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하는데요. 첫 번째는 갭 투자 수요의 감소입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서 갭으로 매입하는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투자자들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그 방식으로 시장에 활발하게 전세 공급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게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갭으로 사는 자체가 어려워졌고 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전세 공급이 확연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월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규제를 보자면 임대차 보호법 2년 살고 추가로 또 2년 살고 있다 이건데 2020년 이후에 시행된 2+2 제도가 임차인에게 거주 안정성을 높이긴 했지만 임대인에게는 부담 요소로 작용했어요. 한 번 전세 계약하면 최대 4년 동안 가격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자연스럽게 월세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젊은 세대, 우리의 희망, 이 분들이 자산 운용 패턴이 약간 변화했는데 과거에는 그냥 뭐 전세 살자, 목돈을 깔고 있자 이게 뭐 그냥 당연시 되던 건데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한 번에 묶어두는 것보다는 남은 금액으로 뭔가 유동성 있게 굴리는 그런 전략을 더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세대적 가치관의 변화는 월세 시장의 확대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 얻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계적인데?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시장의 예측보다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 자본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능력, 그리고 상승장, 하락장 모두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추려면 평상시에 내가 얼마 대출받을 수 있는지, 어디가 좋은지, 내가 얼마 정도면 어디를 살 수 있는지, 또 이 정도 금액이면 어디가 가성비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그 금액대 아파트들을 미리미리 찾아보는 게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준비가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편에 또 다른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